예, 아침 식사입니다. 호스텔에서 준비해준 아침 식사 2유로짜리입니다. 숙박은 8유로, 식사까지 포함하면 10유로. 이 집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Sepse më ka shkuar djalë në Nëse ta hotel bëjni vetë sapo. të pjekur konsiderohet kjo. 지로카스트라는 곳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집도 올라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로카스트라 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성을 올라가면 웬만한 시내는 다 보일 것 같고요. 성 제일 위에 보니까 무슨 시계 같은 게 있네요.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이번 여행을 떠나서 제일 많이 오는 비 같은데요. 지로가스트라 성입니다. 이 성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비옷을 입고 우산을 받쳐 들고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체 아래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이 풍경이 참 괜찮네요. 그리고 밑에 여기에는 지붕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 너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마 돌로 만든 그런 지붕이겠죠. 우리나라는 너화를 나무로 만들지만 여기는 돌로 이렇게 너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저 지로카스트르 길게 일직선으로 그냥 길 따라 쭉 형성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지로카스타르 성을 한번 보러 갑니다. 오후에는 서란드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안에 옛날 고대 도시가 있다. 일리리아라는 어떤 그런 옛날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주로 알바니아계와 위에 몬테네그로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보스니아 일부 지역, 세르비아 일부 지역 이런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일리리아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옛날 고대 국가가요. 근데 국립공원과 함께 고대 도시를 구경하고 사람들 바로 숲에 카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이 알바니아가 굉장히 참 아름답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드리아해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아드리아해뿐만 아니고 그 옆에 이오니아 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이오니아 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알바니아예요. 이 알바니아의 이 바닷물은 정말로 아름답고 푸르고 깨끗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곳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지로카스트 성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올드시티예요. 상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식당도 있고 성 입구 쪽에 올라오니까 이 주변에서도 올라오는 길도 있고요. 아마 이게 시내에서 걸어 들어 올라오는 길 같아요. 이쪽은 제가 숙소에서 걸어 오는 길입니다. 차가 못 올라오는 길이라 그러는데 차가 올라오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납니다. 양보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게도니아나 불가리아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내가 건너려는 의사만 보이면 차가 멈췄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차가 멈춰서서 손짓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바니아는 전혀 그런 면은 없어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도 많이 밝히고 양보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숙소에도 아침 식사는 뭐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커피값을 따로 받습니다. 식사 이후에 커피값을 따로 받는 곳은 제가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빈국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약간 싼 편인 것 같아요. 안탈레에서 산 우산인데 잘 접힌다고 그래서 샀는데 기능이 좀 있는 것들은 조금만 쓰면 탈이 나는 모양입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바닥이 전부 다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터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터널은 당시에 수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길을 얕은 한 몇 킬로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쪽 수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마 유주편인 것 같고요. 유주편으로 가게 되면은 각종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기업이나 이런 재단 같은 데에서 사실 지원을 좀 해줍니다. 여기도
세계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가봐도 그런 곳이 있고요. 좀 후진국의 유명한 문화유산에는 이런 지원단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이라서 문을 닫는데요. 세상에, 토요일 열도 아니고 월요일 날 문을 닫는답니다. 내일 오라는데 내일 저는 사람대로 갈 예정입니다. 지로카스트르 성은 오늘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문을 닫는데요. 여기가 지로카스트 성에서 보는 마을 풍경입니다. 안개가 쫙 해가지고 상당히 풍경은 볼만합니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시내가 완전히 다 보이고 산중턱에 있는 마을까지 충분히 다 볼 수 있네요. 아주. 근데 이 중간에는 뭔가 산사태가 났는 것 같이 푹 트였습니다. 우중에 만난 지로카스트 산중마을입니다. 물도 엄청 흘러내립니다. 여기까지 많이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큰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은 모든 물들이 다 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길이 수로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길이 있는지 한 사람이 일로 지나갔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양이 있습니다. 아까 그 수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 반대편 마을로 통하나요? 뭔가 길이 있네요. 그 반대편도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쪽 마을 쪽으로 어디 가는 길이 있네요. 저기도 마을이 있으니까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연결해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기념품점이 문을 연 곳은 있습니다. 식당도 한두 군데 있고요. 상당히 이쁜 자기 같은 거 그릇도 있네요. 심카드를 샀습니다. 이곳은 알바니아와 위에 몬테네그로 그리고 보스니아, 세르비아까지 전화 통화가 가능한 그러한 폰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가지 아주 좁디 좁고 작디 작은 창가를 둘러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같은 축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저기 있는 시계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시계가 멈춘 뒤로는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멈춘 후로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그러네요. 저기가 체육관 같아요. 공식 축구 경기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거리가 로드에서 제일 동네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위치 같고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면은 이제 큰 길가로 이어져서 제가 타려고 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로카스트 시내 모습입니다. 지로카스트로 성을 구경하려고 했으나 오늘 문을 닫아서 성벽 주위만 산책을 하고 지금 사람들로 갑니다. 사람들은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한계령 넘어가는 정도에 꼬불꼬불하게 올라가고 돌아가고 하는 모습은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길이 험하네요. 단양에서 연주를 넘어갈 때 이화령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터널이 돼가지고 터널 공사해서 잘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터널 공사 안 돼가지고 그 이화령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도 더 구비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양떼들이 지날 때까지 차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짐을 실어주고 내려주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길을 되돌아서 올라가서 다시 사란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좀 중국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란다 시내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숙소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좀 싸죠. 대신 올라간 만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싸도 그런 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쓰는 호스텔인데 불구하고 저 혼자 독방을 씁니다. 여기가 사란다 버스 정류장 쪽이고 제일 말하자면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해변입니다. 저 앞에 바로 해변이 보이네요.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안은 지금 현재 열대식물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기온이 거의 조지아와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이 수목들이 아직까지 푸릇푸릇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소공원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기도 하고 저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로입니다. 아주 도로가 그래도 여기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봤던 그 공원 아닌 공원 쪽입니다.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아주 거리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부티크 호텔도 있습니다. 일리리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대 국가 일리리아가 있었습니다. 일리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변가 내려가는 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밑에 바닥이 반질반질합니다. 참 살고 싶은 도시라고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란다입니다. 사실은 바툼이야 사란다 어디가 더 좋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 사란다라는 곳이 참 조용하면서도 깔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바니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특히 해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터키의 안탈리아나 그런 데도 좋습니다만은 안탈리아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큰 대도시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어도 한 4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큰 도시와 비교할 바는 아니죠. 여기는 개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4, 5만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인데 이런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수기인 여름 때보다는 지금이 더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얇은 잠바를 입고 있는데도 저녁인데도 전혀 추위라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해변가라면 도시라면 참 이런 데서는 살만하지 않을까, 조용하게 그런 생각도 드는 곳입니다. 바툼이야 이곳 중에 한 곳에서 제 여생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트 같은 배들이 떠 있고요. 산 쪽으로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이 앞에는 큰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집을 배경으로 그 앞에 해변가 쪽으로는 식당들입니다.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이건 해변가 거리입니다. 해변가 거리가 아주 조성은 잘 되어 있어요. 바투미처럼 시원하게 확 넓은 곳은 아닌데 그냥 동네 산책하듯이 조금씩 걷기에는 아주 적합한 이렇게 항구가 쩌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참 맑습니다. 지중해 중에서도 에게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가 에게해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오니아 해가 있습니다. 이오니아 해에서 발칸 안쪽으로 깊숙이 더 들어오는 해가 아드리아 해입니다. 아드리아 해도 참 맑고 깨끗한 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 아드리아 해와 이오니아 해가 두 군데를 다 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쪽은 이오니아 해 쪽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두러스라든지 아니면 시코프라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아드리아 해가 됩니다. 이오니아 해 물도 결국은 아드리아 해와 다를 바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내일 시간이 되면 낮에 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조금 가까운 부트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일리리아라는 고대 국가의 모습이 물론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 유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조그만 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트에 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아마 보트를 한번 타보는 것 같습니다. 저 카페 거리 저 안쪽으로 해서 제일 끝까지 여기 들어와 봤습니다. 왜 우리 한국도 이렇게 좋은 그런 곳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바다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좋은데 좀 거칠어요.
태평양의 그 바다가 돼가지고 해일이 일고 폭풍우가 울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런 도로를 만들다거나 카페가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도 의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해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바다 여건, 기상 여건은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기후와 좀 더 좋은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만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일단 소고기 수프고요. 그 다음 밥입니다. 수프에 달린 빵이고 티라나 맥주 한 병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건자에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짜지 않게 먹는 것 같습니다. 수프가 짜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꼭 치킨 같아요. 치킨처럼 부드럽게 씹힙니다. 슈퍼마켓에서 과일과 요구르트와 맥주를 사가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빵도 하나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